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모집단이 있었어. 모집단. 잘 봐. 모집단에서 우리가 몇 개를 추출을 했잖아. 맞지?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을 쭉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균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평균의 값이 얼마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형광등을 만드는 그 공장의 사장님이야. 근데 여기서 형광등을 만들었더니 뭐 10,000시간이 켜지더래. 10,000,000시간. 그러니까 모집단의 그 전체적인 평균의 값이 대충 10,000시간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의 값은 한 9,000시간에서부터 한 11,000시간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 상태예요. 알겠죠? 이해돼?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니까 이렇게 추정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신뢰도라는 말이 붙어. 신뢰도. 그래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 대충 한 여기 모집단의 평균의 값이 이거랑 이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의 값이 9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고 있어요. 신뢰도 99%.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의 값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존재할 확률의 값이 99%다. 한 100번 했을 때 99번은 저 안에 다 들어가더라. 한 번 정도는 빗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야. 쌤, 근데 100%가 더 정확하잖아요. 100% 신뢰 구간 하면 안 돼요? 그치? 왠지 100%가 좀 더 정확해 보여. 우리가 느끼기에. 맞잖아? 근데 100%짜리 신뢰 구간은 얘들아 의미가 없어. 의미가. 통계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값이야.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100%짜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 대한민국 이제 성인 남성의 키는 100%의 확률로 3m 이하야. 3m 이하야. 맞지? 근데 그 3m라는 수치가 의미가 있을까? 없어 이거는. 그래서 3m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의 키가 다 그거 이하긴 한데 100%의 확률이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99%짜리 확률의 값이 좀 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100%는 의미가 없어. 통계적으로. 그래서 99% 또는 95%짜리를 구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퍼센트짜리도 구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신뢰 구간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도 한 번은 해볼게. 자,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값이 이제 x라는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n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n짜리의 표본을 뽑아서 x바라는 분포를 만들었을 때 얘가 n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0,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의 확률의 값을 한번 볼 건데 여기가 0.475, 여기가 0.475예요. 그래서 p 마이너스 이제 하나 두자면 z라는 값이 0에서부터 1.96 사이에 존재할 확률의 값이 0.475거든. 0.475.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z가 1.96 사이에 존재할 확률의 값은 0.95예요.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의 값을 더한 게 0.95다. 알겠지? 자,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표준화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줄 거야. 마이너스 1.96. z라는 값은 x파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m분의 시그마 1.96. 얘가 0.95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서 표준화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전체적으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x파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서 얘가 0.9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그거 나갔다 n 마이너스 x 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95다. 증명 과정은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전체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 있던 값이 이쪽으로 왔고요.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야. 그 다음에 x바를 전체적으로 더해주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서 얘가 0.95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실내 구간 95%짜리 실내 구간의 값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됐건가? 자, 95% 실내 구간의 값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나갔다 m 그거 나갔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여기서의 이제 95%짜리라고 하는 이 퍼센트 값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여기에 이 확률의 값이 0.9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의 넓이의 값이 0.95라서 95% 실내 구간이고 95% 실내 구간일 때 여기 들어가는 1.96이라는 값은 이 Z의 오른쪽 끝점이다 라고 비교해 주면 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99% 실내 구간의 값은 증명하지 않고 바로 쓸게요. 99% 실내 구간의 값은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래서 왜 99%냐?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플러스 2.58까지 여기 두 개를 합친 부분의 넓이가 0.99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짜리 넓이가 0.495라는 거지. 맞나? 2로 나누면 4. 맞지? 그래서 0.49, 0.49가 되어서 두 개 합치면은 0.99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도가 돼요.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2.58이 요 값이다 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이제 이 퍼센트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불러. 신뢰도. 글씨 왜 이래? 신뢰도라고 부른다. 신뢰도 라고 불러요. 자, 됐어? 쌤이 중요하게 지금 외워야 될 것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신뢰도라는 저 말과 이 신뢰 구간의 값을 너희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은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증명해야 했고 이제 이 공식에다가만 잘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정리해서 너희가 외워야 될 것들만 딱 핵심만 적어줄게. 핵심만. 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나갔다 m 그거 나갔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건데 여기서 95% 신뢰도라고 했을 때 k는 1.96이고요 99% 신뢰도라고 했을 때 k가 2.5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서호야 미안한데 다리 좀 그만 떨어줄래?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1에서부터 뭐 8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얼마야? 7이잖아.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돼. 얘에서 얘가 빠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 알겠지?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다. 그리고 다 됐어. 이제 끝이야. 이 파란색만 외우면 돼. 파란색만.
저것만 알면 이쪽 단원의 문제가 다 풀려요. 여기도. 끝. 이번 설명 끝. 이제 문제만 잘 풀면 돼. 쌤이 이제 통계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공식에 넣으니까 답은 나와.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그렇다니까. 원래 통계가 그래. 지금 너희가 이제 이거를 깊이 있게 뭔가 파고들 만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냥 공식에 넣으면 답은 딱딱딱 잘 나와. 그래서 답은 나오는데 이게 맞나? 맞나? 하면서 답은 계속 맞추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희가 그 표준화만 잘 하면은 답이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풀어. 일단 풀면서 내공을 좀 쌓으세요. 내공만 쌓아주면 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뭐 이게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또 많이 있기는 한데 문제 푸는 스킬만 일단은 익혀놓고 너희가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게 좀 필요해요. 자, 1번.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들은 하루 운동 시간에 대한 모 평균의 값이 n분이고 모 표준 편차가 10분이다.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얘들아. 모 표준 편차가 10분이다. 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가 시그마예요. 자, 그게 얘야. 그게 요거야. 요 시그마가 모 표준 편차야. 알겠어? 저 까만색 모 표준 편차가 여기 들어가는 값이야. 이해나 이해돼? 박씨가 보고 싶대 너. 칠쌤이 전해달래. 아니야?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던데 칠쌤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 회사의 사원 n명을 이미 추출하여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42분이었다. 좋구야 칠쌤. 자, 평균이 42분이었대. 그래서 얘가 이제 x바가 될 거예요. 알겠죠? x바. 왜냐면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 아니야. 얘들아 잘 봐. 읽어볼게. 이 게임 회사의 사원 n명을 이미 추출하여 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원 전체가 아니라 n명만 뽑았어.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걔가 x바였다. 이런 얘기야. x바였다. 그러니까 42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표본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알겠죠? 뭐가 뭔지 이제 지정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 게임 회사들의 사원들의 하루 운동시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값이 이거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 잘 보면은 설명해줄게. 얘들아,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다. 즉 95% 신뢰도라고 했을 때 이때 K의 값이 1.96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1.96이다.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에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두 개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 오른쪽 끝점만 비교를 해보자. 자, 오른쪽 끝점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 오른쪽 끝점인데 얘가 45.92가 된대. 그치? 자, x바가 얼마라고 했어? 42분이라고 했고 더하기 k가 얼마라고 했어? 1.96이라고 했고 네,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명은 모르고요. 시그마가 문제에서 10분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45.9이다. 자, 42가 넘어가면서 19.6 곱하기 나누기 루트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42가 빠지니까 3.92가 돼. 3.92. 아, 이거 잘못했다. 잠깐만. 1.96으로 다시 바꿀게. 1.96 곱하기 10으로 바꿀게요. 자, 왜 바꿨냐? 1.96의 2배가 3.92야. 오케이? 이거를 나누기 하면은 얘가 2가 떠요. 그래서 루트 n을 곱하면서 2로 나누기 해주면은 5는 루트 n이다. 따라서 n의 값은 25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냥 뿅 하고 나오는 게 답이야. 근데 뭐가 뭔지 이렇게 하나씩 적어줄게. 알겠지? 자, 2번을 봅시다. 2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게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400개의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자, 400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n 적읍시다. 저게 이제 표본의 크기야. 평균이 540g이네. 자, 평균이 540g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된다? x바가 되는 거고요. 이때 표준 편차가 20g이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s라는 값이 돼요. 이게 s야. 표본 표준 편차예요, 저게.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전체 무게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자, 95%라고 했을 때의 k 값은 1.96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런데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은 좀 달라. 여기 시그마가 아니잖아, 저거는 s라는 값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교과서에서든 문제집에서든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시그마 값으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라는 정리가 있어. 내가 정한 건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의 값 s를 이용하여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를 시그마다라고 생각하고서 집어 넣어주면 돼. 되겠지?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지만 모 표준 편차라고 여기고서 그냥 집어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공식에다가 집어넣자. 여기 까만색 밑줄 친 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 싹 다. 자, 540 마이너스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400분의 시그마 20. 그거 나갔다 m. 그거 나갔다 5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해서 남아있는 건 540에서 1.96이 빠지니까 538.04 그거 나갔다 m 그거 나갔다 500 1.96이다.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된다. 이런 얘기지. 끝이야. 이게 답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끝이야. 별거 없어. 그냥 저거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3번. 자, 3번에서 모평균의 값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자, 동그라미 치고 n 적읍시다. n. 자,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의 값이 이거였다 라고 했어. 시그마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신뢰 구간의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99%일 때 k의 값이 2.58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치? 시그마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좀 알려줄게, 얘들아. 여기서 x바가 안 나왔어, x바가. 그치? x바가 안 나왔어요. 자, 앞으로 잡아봐, 앞에. 이렇게 신뢰 구간이 나왔을 때 얘부터 얘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x바의 값은 언제나 이 두 점의 중점이야. 두 개의 중점이 x바예요. 왜? 잘 봐. 잘 봐. 공식에서 보여줄게. 얘랑 두 개를 더해. 이거 두 개를 더해. 동그라미 친 거. 그럼 뭐가 나와? 2x바가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뭐가 나와? x바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라는 거는 중점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중점은 x바다. 그래서 x바를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 x바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거야.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알려주는 거야 지금. 너희가 이제 차곡차곡 이제 이론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2분의 1에 65.44 더하기 58.56 해주면은 2분의 1에다가 56 더해주면 0이고
그 다음에 65 58.56 그 다음에 0094 그 다음에 1 올라가니까 12.4 124가 되기 때문에 62가 x파야. 그치? 자, 이렇게 이제 표본 평균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한번 문제 없어서 한번 알려줬어. 알겠지? 이거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65.44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65.44라는 저 값은 뭐야? 얘잖아. 얘.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른쪽 값이니까 65.44라는 값은 x바 어디 갔어? 62 플러스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시그마다. 시그마.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 이제 여기다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2를 빼버리면 3.44가 나오고, 2.58, 이거 6이니까 6으로 나누어주면 64, 24. 638 시그마가 되겠다. 0.43 시그마야. 8 하면 되지 않을까? 84, 32, 83, 24. 그래서 시그마가 8이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뒤에 4번으로 가볼게. 4번. 일찍 끝나게 된다, 오늘. 이따가 일찍 끝나면은 베이직센 혹시 베이직센 또 안 갖고 삼미니? 그거 안 가지고 손스트 가져왔어. 아니 선수들 왜 갖고 와 오늘? 베이직센! 오늘은 베이직센 하는 날이잖아. 너 내 거 갖다 풀어서 나중에 갖다 붙여. 잘라다가.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확통하는 날은 확통을 들고 와야지. 자,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동그라미 치고 시그마 합시다. 시그마. 자, 이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에 대한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값이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B-A의 값이 0.4 이하다. 자, 이거 많이 나와요. B-A. 잘 봐.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했는데 B-A를 하래. 이게 뭐야?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뢰도가 95%니까 이거 왜? 잠깐만. 문제가 좀 잘못됐어. 여기 써 있어야 돼. 단 P 뭐라고 해야 돼? 0 Z 1.96은 0.95다. 이거 써 있어야 돼. 알겠지? 문제에서 이게 그냥 타이핑이 빠진 것 같아. 항상 써 있어요. 이거는 항상. 아니면 표준 정규 분포 표로 주거나. 알겠어? 자, B-A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앞에 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의 값은 여기 잘 봐.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맞지? 그래서 2K 여기가 이제 95%라고 했을 때 K 값이 1.96이다.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어디 갔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다. 근데 얘가 어떻다? 0.4 이하여야 된대. 0.4 이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4로 약분해주면은 얘가 0.1이 될 거고, 루트 n을 곱해주고 2를 곱해주면 3.92가 0.1 루트 n이기 때문에 양변 11 곱하자. 39.2 그거 나갔다 루트 n 이기 때문에 39.1을 제곱해야 돼. 하면 되지 뭐. 자, 39.2 곱하기 39.2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나와. 시험에 나와. 나오니까 열심히 제곱하면 돼요. 잠깐만 391을 제곱할게. 4, 9, 2, 18 3, 2, 6, 7 9, 2, 18 9, 9, 81 9, 3, 27 27, 35 그 다음에 3, 2, 6 3, 9, 27 3, 3, 9 4, 6 그 다음에
다음에 1 올라가서 8, 0, 6. 1 올라가서 8, 3, 3. 8, 5, 3. 그 다음에 4, 5, 1. 그 다음에 소수점이 2개였지. 1536.64였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갔어? 제곱해주면은 1536.64보다 n이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의 최소값은 1537 이렇게 되겠지. 맞냐? 답? 그래서? 맞았어? 그래서 이렇게 제곱하면 돼. 되겠지? 별거 없어요. 하면 되지 뭐. 손으로 열심히. 자, 그 다음에 5번 대표로 가보자. 5번 대표. 자, 이제 뻔하디 뻔한 문제들은 많이 풀었어. 많이 풀어서 이제 조금 지루하니까 신뢰도를 건드는 문제를 한번 해보자. 신뢰도. 이 문제는 조금 쉬운데.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라고 했어. 이게 이제 시그마고요. 모집단의 모평균 m을 크기가 16자리인 표본으로 이용하여 신뢰도 알파 %를 추정하였더니 이제 신뢰도를 몰라. 그래서 신뢰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B-A의 값이 1이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1이었대. 자, 여기까지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6분의 시그마 4가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2K가 1이니까 K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이제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C부터 D까지라고 했을 때 D-C의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봐라. 자,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 N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라는 거야. 표본을 한 번 더 뽑았어요. 지금 2번 뽑은 거야. 한 번 더 뽑았어. 여기서부터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표본을 뽑은 거야. 그래서 D-C의 값은 아까 이게 이제 B-A였거든. 그래서 D-C의 값도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얘가 2가 되도록이라고 했어요. 2가 되도록. 근데 K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K는 1이겠다. 그래서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루트 n 곱해주면 4는 2루트 n이어서 2가 루트 n이다. n의 값은 4겠네. 그래서 4다. 네, 이거는 알파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자, 잠깐만 신뢰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이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은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까지 이거 전체의 넓이가 0.95기 때문에 95% 신뢰도일 때 K 값이 1.96,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오른쪽 끝점이 이제 K 값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거랑 이거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0.9일 때 1.96이다. 자,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2.58에서부터 플러스 2.58까지 여기 부분의 전체 넓이가 0.99일 때 99% 신뢰도라고 하고요. 이때 K가 2.58을 만족한다. 요 관계를 알아야 너희가 밑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하자. 아무튼 잘 하겠지. 못하면 또 문제 풀어줄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다 왔다. 얘들아,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확통. 길고 귀엽다. 와, 이제 확통 이런 설명할 일 없겠다. 이제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돼. 너희는 이제 문제 푸는 머신이 되어라.
자, 정규음표 N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목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의 값이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 잘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b-a를 물어보고 있어요.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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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저걸 뭐라고 불러?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죠?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래서 b-a라는 요 값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제 기억부터 보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자, 그러면 n을 고정시키란 얘기야. n을 고정시켜라. 신뢰도를 높게 하면, 자,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가 어떻게 돼요? 커지지. 봐봐, 신뢰도가 95%일 때에서 99%로 커지면은 K가 1.96에서 2.58로 커지잖아. 그래서 K가 커지기 때문에 B-A의 값은 커진다. 맞지? 끝이야. 다음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자, 알파를 고정시키래. 알파를 고정시켜라. 자, 알파가 고정이 되면 K가 고정이 되는 거야. K가 실제로. 신뢰도가 일정할 때 K를 고정시켜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네. 전체적인 값은 커져 작아져?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치? 더 큰 숫자로 나누니까. 그래서 b-a의 값은 작아진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번에도 k를 고정시키래. k를 고정 시켰을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이라고 했어. 여기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2k 곱하기 루트 2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지. b-a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얘야? 맞아?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틀렸지? 약간 말장난이야. 그치?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리얼 알파가 95, n이 196일 때 b-a는 0.9 시그마보다 작다. 자, 리얼을 한번 해보자. 리얼에서 b-a의 값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자, 95%일 때 k 값은 1.96이어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 되는데 얘가 0.5 시그마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랑 약분하고요. 루트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196이라고 하는 거는 14거든. 14분의 1은 0.5, 2분의 1보다 작다. 14로 나누기를 해주면은 14 곱하기 14니까 아이씨 힘든데 잠깐만 14를 곱하자 이쪽 2 곱하기 1.96 7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맞냐? 190 1.96 나누기 7 0.72 14 56 7 8에 56 0.28 7로 나눠주면 2 곱하기 0.28이 1보다 작다. 2를 곱해주면 0.561이 1보다 작다. 맞네? 그래서 리을이 참이에요. 참이다. 그래서 기니 리가 답이 되는 거지. 자, 끝났다. 됐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